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UAM이랑 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소식을 보니까 드론 택시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항 세계 최초 상용화 승인에 대한 기사가 지금 나오게 됐고요. 드론 택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상업 운영을 허가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사실 베셀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베셀은 또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제조하는 데 있어서 협력사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UAM 드론 관련주들 강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사실 이쪽은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가장 타격이 클 거다라고 예상했던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돼주지 않은 쪽이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좀 버티고 있고 오늘도 TXR 로보틱스나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아진엑스텍도 1%대, 에브리봇도 강보합 수준에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는 움직임 체크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마지막은 조선 준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선박이랑 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엑손모빌 쪽에서는 LNG 벙커링 선박 2척 발주를 실제적으로 취소했다라는 사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 타고 계속해서 조선주가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느 쪽부터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은 저는 뭐 드론도 단기간에는 뭐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좀 많아서 지금은 이제 뭐 로봇을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로봇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공매도 우려가 컸던 섹터였거든요. 아무래도 숫자가 잘 뒷받침돼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공정 투입에 대한 그 시계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화가 빨라지고 있죠. 예.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2천만 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공정에서 제가 투입이 된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대의 조지아 공장에서는 일부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이 굉장히 활발한 또 이제 공정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사람과 이제 협력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사람이 좀 하기 위험하다거나 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이 현실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또 로봇으로 품질 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 이 B2B에서 B2C로 전향되는 흐름에서 폭발적인 성장력이 보여질 가능성, 그것이 좀 빨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 TRX 로보틱스가 또다시 14%대 강세입니다. 뭐 신규 상장 종목 치고는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두 가지의 테마가 다 좋은 흐름에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장 직전에 산업용 청소 로봇 출시한 다음에 소방용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은 산불 진화 작업에 있어서 또 이 TRX 로보틱스에 대한 그 강조, 이제 종목에 대한 강조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TRX 로보틱스의 강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다 갖고 있다는 장점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TRX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근데 단기간에 반등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따라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지루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5조까지 싸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휴머노이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본다면 그래도 레인보우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서도 또 하나 그래도 한 종목을 포함시킨다면은 하이젠 RM,
그래도 사실 이제 이 앞으로의 로봇 움직임을 본다면 조금 더 불규칙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해지는 흐름에 따라서 이 구동축에 대한 개수가 늘어나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두 종목을 핵심으로 탑픽으로 선정을 제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탑픽으로 주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묻어 있고 네. 하이젠 R&M은 그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그래도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네, 그리고 모터 생산 쪽에서는 LG 쪽을 인수를 해서. 그러면 로봇주를 통틀어서 만약에 본다면 부품주랑 대기업이 묻어 있는 기업들이랑 구분을 해서 어느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주 안에서? 그래도 대기업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글로벌리하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기술력들이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려면 대기업의 지분과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와중에서 제가 하이젠 RM을 이제 우리 액추에이터를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일본의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비해서 이 액추에이터 산업에 대해서 격차를 많이 줄이고 내재화를 통해서 지금 이 글로벌리 뭐 테슬라에 진출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그래도 부품 회사 중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중심으로서 종목을 선출하되 하이젠 RM 쪽을 그래도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되는데 그래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금 여력, 삼성의 자금 여력의 지원 그것을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격차를 줄이려면 자금 투입이 필수입니다. 사실 로봇주에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또 성장주기 때문에 여긴 또 지원이 계속 좀 뒷받침돼줘야 되는 섹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지원이 좀 탄탄하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 섹터도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선박 그리고 선사들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 부과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엑손모빌도 실제적으로 중국에 발주했던 그 선박들 2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HD 현대미포가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움직였다면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지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선인데 4분기에 시장 기대치가 일부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지만 이게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일부 수주가 조금 밀리면서 그런 단기적인 이연되면서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4분기에 밀린다면 1분기에 좋아질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고점에서 일부가 좀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하면 1분기에 대한 기대감 일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는 2달 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흐름에서는 중고성가 지수가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는 게 중국의 조선 이제 이 흐름을 팔아서 한국 걸로 좀 대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사에게는 이런 선박 수수료가 굉장히 좋은 이제 중고선가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슈로 좀 많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조선주 쪽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하나의 지분 관련돼서 이 하나에너지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주주들이 사실 하나는 껍데기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불식시키는 지분을 지금 증여를 한 10% 정도 했잖아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조선방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하나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뭐 주가 랠리 가능성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지분 이제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나 지분 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사상 최대 그 부족한 현금을 이제 유증으로 메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불식시켜준 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구간에 왔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